네, 세계 단팔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먼저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는 등 공식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시각으로 11시 15분에 하노이에 도착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릴 두 정상의 담판을 앞두고 뉴스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트남 하노이에 나가 있는 YTN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호텔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에 첫 일정에 나섰습니다. 차로 7분 정도를 달려 북한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기다리면서 청소에 페인트 칠까지 새로 한 북한 대사관은 55년 만에 최고 지도자의 방문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일정으로 대사관 방문, 좀 흔한 일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주 보는 일정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은 동포간담회 같은 것을 이제 조직해서 네. 자주 하곤 하는데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특히 첫 일정으로 간다는 것은 뭐 거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동포간담회를 이제 여기에 한 100 북한 주민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이 동포간담회를 조직하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대사관 방문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 이제 대사관 방문을 일정을 넣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경제 발전이라든가 민생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애민 헌신을 하는 지도자다라고는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사관 앞에서 차량이 여러 번 드나드는 걸 봤는데요. 보통 차가 안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차에서 문 앞에서 네. 내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그렇죠. 좀 의도적인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공간이 지금 이제 경호원들이 많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라서 어쩌면은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채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김지선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외부에 엄청난 규모의 취재진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 나오기 전에도 이 세 차례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이 전통적인 우방이긴 하지만 그동안 좀 관계가 소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55년 만에 지도자의 방문과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 당연히 경사 분위기겠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제 우리 한현희 기자가 이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취재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환호성이 네. 터졌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과 베트남 지난 1978년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앙숙인 관계를 더 많이 가졌던 굉장히 불편한 사회주의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 관계가 복원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하노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베트남이 이제 대북 제재와 압박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또 한국과 베트남은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왔기 때문에 역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대사관 방문은 참으로 큰 격려가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50분가량 머무르고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갈까 했는데 일단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비교적 가벼운 일정만 좀 소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 측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베트남 측이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행이고 동시에 베트남 친선 방문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초청을 한 의미가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만찬을 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트남의 국가주석이 사실 오늘까지 이웃 나라들을 순방하는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조금 단축을 하고 오후에 이미 도착을 했을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주석이 오늘 저녁 한 7시쯤이면 만찬을 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6시 15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6시 한 40분 정도 전후를 해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멜리아 호텔 주변을 우리 현장 기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 시간은 앞서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늦춰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숙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쉰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현지 시각으로 8시 한 반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렇다면은 이제 참모들, 특히 이제 북한 측과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지침을 주고 이런 것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 중간 급유 시간이 조금 더 추가되면서 도착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9시 15분에 도착을 하고 서울 시각으로 11시 15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라면 어쩌면은 좀 더 구체적인 업무보다는 좀 더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좀 있고, 내일 오전 일찍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수행단의 명단은 이 전용기 명단이었는데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볼턴 없는 회담이 진행된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볼턴 보좌관 역시 그 확대 회담에 배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할은 뭘 맡았을까요? 볼턴 보좌관은 사실 이 대북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지난 2-3개월간 존재감이라든가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한다면 사실 미국의 국내 여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비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해 8월 말에 임명이 되고 9월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비건 대표의 존재감이 훨씬 커지고 볼턴 보좌관의 존재감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 볼턴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의 국내 정치에 대한 설득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여 정책에 대한 어떻게 증명자랄까요, 협조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백악관 공지에 따르면 공식 회담은 28일입니다. 두 번째 회담인 만큼 성공적인 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하노이 선언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가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핵화 로드맵이 그 언제까지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때 나름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 담아내서 그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부분을 이제 포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의제들을 다 포괄을 하되 어떻게 보면은 이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열어서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본다면, 저는 합의 내용만큼은 포괄적으로 가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형태의 절충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정도 본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회담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것 우선은 대북 제재 완화입니다. 지금까지 10여 개의 제재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는데 한 번도 완화된 적이 없습니다. 이 섣불리 제재 완화를 했다가 국내에서 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 이후 제재 완화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재 완화라고 하는 측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미국은 제재 완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제재 해제를 된다. 이것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제재 해제를 하겠다라든가 제재 완화를 하겠다라고 확정적인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재 완화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북 제재 결의가 이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보면 10개가 있고 이제 2006년에 한 1695까지 합쳐버리면 이제 11개 제재 결의가 있습니다. 이 11개 제재 결의를 본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만들어서 앞에 결의 11개를 모두가 무효화시킨다든가 이런 결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조치가 완전히 됐다거나 아니면 불가역적으로 됐다는 것이 검증된 이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 결의는 그냥 내버려 둔 채 면제라든가 제재를 면제한다든가 대북제재위원회가 있거든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면제를 한다든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절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 제재 면제라든가 유예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일도 그렇고 모레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두 주인공이 모두 무대에 오릅니다. 평화의 도시 하노이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머진 내일 만나는 두 정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